구스타프 클림트의 키스. 네,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이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그림 정말 유명하죠. 근데요, 혹시 그거 아세요? 이 눈부신 표면 바로 아래에 격동의 시대, 한 예술가의 깊은 고뇌, 그리고 사랑의 비밀까지 숨겨져 있다는 거요. 자,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실제로 딱 마주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아마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요? 뭔가에 확 압도당해서 정신이 아찔해지고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건지 감도 안 잡히는 그런 느낌? 네, 이 그림은 바로 그런 강렬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뭐니 해도 이 압도적인 황금빛이죠. 이건 그냥 노란색 물감이 아니에요. 진짜 금박을 입힌 것처럼 번쩍이면서 공간 전체를 그냥 지배해버립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이 황금의 바닷속으로 푹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 황금빛 파도에 눈이 좀 익숙해질 때쯤 서서히 뭔가가 보이기 시작해요. 저기 부드러운 손이 보이고 드러난 목선, 그리고 곧 닿을 것만 같은 얼굴까지. 네, 이 추상적인 금빛 속에서 드디어 두 연인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이 사람들 배경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냥 꽃이 가득한 예쁜 들판인 줄 알았는데 발밑을 보세요. 아슬아슬한 낭떠러지 바로 끝에 서 있습니다. 이게 과연 황홀한 사랑의 절정일까요? 아니면 엄청나게 위험한 순간일까요? 이 키스가 끝나고 나면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그림 속의 이 아슬아슬한 긴장감, 이게 바로 이 그림이 탄생한 도시 그 자체를 보여주는 걸지도 모릅니다. 자, 이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죠. 1900년대의 비엔나. 화려함과 불안이 뒤섞여 있던 모순의 도시, 그곳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당시 비엔나에는 말 그대로 두 개의 얼굴이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웅장한 링슈트라세 대로를 따라서 화려한 마차가 다니고 오페라 하우스에서는 밤새 왈츠가 울려 퍼졌죠. 그런데 바로 그 옆, 불과 몇 블록만 걸어가면요, 노동자들이 비좁은 빈민가에서 질병과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이 극단적인 빛과 어둠, 그 팽팽한 긴장감이야말로 클림트 예술의 원천이었습니다. 바로 이 모순의 도시 한가운데 구스타프 클림트가 있었습니다. 금세공사의 아들로 태어나 지독한 가난을 겪었지만 정말 놀랍게도 순식간에 비엔나 최고의 예술가로 떠오르죠. 하지만 그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득권의 정면으로 맞서는 당대 가장 급진적인 예술가이기도 했습니다. 클림트의 인생을 보면 이건 정말 한 편의 드라마 같아요.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국가의 인정을 받으면서 웅장한 극장벽화를 그리던 잘 나가던 화가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다 버리고 기존 예술계에 이건 아니라며 반기를 든 아방가르드의 리더가 됩니다. 도대체 그에게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시대에는 그 시대의 예술을, 예술에는 자유를. 이게 클림트가 이끌었던 비엔나 분리파의 외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낡고 권위적인 예술은 그만! 거기서 분리돼서 나오자! 이거죠. 그래서 건축, 디자인, 회화 모든 걸 합쳐서 이 새로운 시대를 위한 완전히 새로운 예술을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거대한 시대 이야기에서 다시 그림 앞으로 아주 가까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탐정이 된 것처럼 돋보기를 딱 들고 이 키스를 구석구석 한번 해부해보는 거죠. 과연 이 황금빛 표면 아래에는 어떤 상징과 비밀, 또 어떤 놀라운 기술이 숨어 있을까요? 두 사람이 입은 옷 한번 자세히 보시겠어요? 클림트는 여기에 아주 재밌는 상징을 숨겨놨어요. 먼저 남자 옷을 보면요, 딱딱하고 각진 직사각형 무늬가 있죠? 이게 바로 이성과 힘을 상징해요. 반면에 여자 옷은 어때요? 부드러운 나선형이 양 알록달록한 꽃무늬로 가득하죠. 이건 자연과 감성을 뜻합니다. 이렇게 남성성과 여성성의 만남을 기하학적인 패턴으로 표현한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말이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완벽한 모습이 사실 이 그림의 처음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놀랍게도 엑스레이로 그림 속을 들여다봤더니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원래 남자는 턱수염이 덥수룩하게 있었대요. 그리고 여자의 자세도 지금이랑은 좀 달랐고요. 완벽한 구도, 완벽한 느낌을 찾기 위해서 클림트가 계속해서 고치고 또 고쳤다는 거죠. 바로 이 흔적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걸작에 탄생하기까지 얼마나 치열한 고민이 있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이 신비로운 황금빛은 대체 어떻게 만들어낸 걸까요? 이게 정말 복잡한 과정을 거쳤더라고요. 일단 캔버스에 접착제를 바르고 그 위에 얇디 얇은 금속박을 한 장 한 장 입힙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물감을 칠하고 마치 일본의 칠기장인처럼 물감과 금속 조각을 여러 겹으로 계속 쌓아 올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 세상 빛이 아닌 것 같은 깊고 영롱한 빛을 만들어낸 거죠. 그럼 여기서 드는 궁금증. 그림 속 이 여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클림트의 아주 사적인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의 예술 세계 중심에는 정말 언제나 여성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관계는 꽤나 복잡했고 때로는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클림트의 예술 안에는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계가 있었어요. 하나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세계, 부유한 상류층 부인들을 그린 화려하고 공식적인 초상화들이죠. 그런데 다른 하나는 아무도 못 보게 문을 걸어 잠근 그의 스튜디오 안에서 이름도 없는 모델들을 그리면서 탄생한 수백 장의 아주 솔직하고 에로틱한 드로잉의 세계였습니다. 14, 14.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바로 클림트가 죽은 뒤에 이 사람이 내 아이의 아버지라며 제기된 소송 건수입니다. 이 숫자 하나가 위대한 예술가라는 신화 뒤에 가려져 있던 그의 사생활이 얼마나 격동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까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키스, 그리고 구스타프 클림트. 과연 그의 작품은 위대한 예술일까요? 아니면 그저 예쁘기만 한 장식, 흔히 말하는 키치에 불과한 걸까요? 물론 키스가 대중적인 아이콘이라는 건 누구도 부정 못하죠. 하지만 비평가들은 좀 다르게 봐요. 그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클림트가 비엔나에서 황금으로 예쁘게 그림을 장식하고 있을 때 저기 파리에서는 피카소가 형태를 부수고 다시 조립하면서 미술의 판을 아예 뒤집고 있었는데 과연 누가 진짜 혁신가인가 하고 말이죠. 하지만 키치라고 딱 잘라 말하기엔 좀 섣부른 판단일 수 있어요. 그의 다른 작품들을 한번 보세요. 거기엔 탄생과 죽음, 사랑과 불안. 클림트는 그 화려한 장식 뒤에 인간 존재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을 담아냈거든요. 어쩌면 그의 황금은 언젠가 사라질 우리 인간의 삶을 감싸 안는 영원함의 상징이었던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깊은 철학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그림, 키스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술을 시간 속에 영원히 살아남게 하는 힘은 과연 뭘까요?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이 황홀한 아름다움일까요? 아니면 그 반짝임 속에 녹아있는 사랑과 불안, 삶과 죽음에 대한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까요? 그 답은 아마 이 그림을 보는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